그날 나는 그의 목을 조를 뻔했다. 손에 쥔 칼이 그의 가슴을 스치며 피가 배어 나올 때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공포에 물들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나는 속삭였다. 행복. 내가 찾던 그 행복이 이제 내 목숨을 앗아갈 거야. 그의 사업이 파산한 지 불과 한 달 후 그는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여자와 함께 빈털터리가 된 몸으로 내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사랑, 신뢰, 그리고 나 자신마저. 이 순간,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구원이었다.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던 밤, 나는 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그 안에 담긴 메시지 하나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지은이는 모를 거야. 우리 둘이서 새 삶을 시작하자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고통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고 나는 그를 파괴할 것이다. 공정하게, 잔인하게. 나는 김지은, 35살의 평범한 주부였다. 아니, 주부라기보다는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다. 그는 박민준, 야심만만한 사업가 지망생으로 항상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던 남자였다. 그의 열정에 끌려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안정된 직장, 친구들, 심지어 내 꿈까지. 결혼 후 우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그는 IT 스타트업을 차렸다. 지은아, 이게 성공하면 우리 인생 바뀐다. 그의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고 밤늦게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며 저녁을 데웠다. 그게 내 행복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언제부턴가 균열이 생겼다. 사업이 커지면서 그는 늦은 밤 회의, 출장, 그리고 중요한 투자자 미팅으로 사라졌다. 나는 혼자서 집을 지켰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사업이 안정되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믿었다. 사랑이란 그런 거니까.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떨어진 명함이 모든 걸 바꿨다. 한소연 대표, 마케팅 컨설턴트. 여자의 이름 아래에 적힌 전화번호가 왜인지 모르게 가슴을 쿡 찔렀다. 처음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여자 투자자일 거야 을 스스로를 타이르며. 하지만 그 후로 그의 태도가 변했다. 전화벨 소리에 흠칫하는 모습, 내 키스에 마지못해 응하는 입술. 그리고 그 메시지. 그 비오는 밤, 그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수백 통의 문자. 오늘 밤에 올게? 지은이는 모르니까. 사랑해, 소연아. 너 없인 못 살아. 사진들. 그들의 키스, 호텔 침대,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더듬는 장면. 나는 토할 것 같았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을 적셨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중요한 미팅이야. 저녁 늦을 수 있어. 나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민준아.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곧 분노로 변했다. 왜 나일까? 내가 뭘 잘못했지? 15년의 결혼 생활, 내가 바친 모든 시간. 그 모든 게 그의 새로운 행복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나는 소연을 찾아갔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태원에 있었다. 세련된 카페 겸 컨설팅 오피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미소 지었다. 박민준 씨 부인분이시죠? 오시라고 하시던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우리는 마주 앉았다. 왜요? 민준 씨가 뭐라고 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밀었다. 그들의 메시지.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오해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거짓말이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가 먼저 다가왔어요.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유부녀예요.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죠. 그녀의 솔직함이 오히려 나를 자극했다. 유부녀. 그녀도 누군가의 아내였다. 그럼 왜?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민준 씨처럼 그녀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행복. 그 단어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혼. 너무 쉽다. 돈. 그는 이미 사업으로 빚더미였다. 복수는 더 깊고 더 아프게 해야 했다. 나는 그의 사업을 파헤쳤다. 밤새워 컴퓨터 앞에 앉아 그의 이메일, 계좌 내역, 투자 보고서. 그리고 발견했다. 그의 스타트업은 겉으로는 번창했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불법 대출, 가짜 투자자, 세금 탈루. 소연의 컨설팅이 그걸 은폐해주고 있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문서, 녹음. 모든 걸 USB에 담아 숨겼다. 며칠 후 그는 집에 왔다.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셨다. 지은아, 요즘 사업이 좀 힘들어. 나는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괜찮아질 거야. 내가 항상 이겨냈잖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침대에 누웠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었지만 나는 아무 느낌도 없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에 닿을 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마지막 밤이야?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하지만 이혼 변호사가 아니라 형사 변호사. 박민준 씨의 사업 부정 의심됩니다.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는 눈을 빛냈다. 이건 큰 사건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복수는 서서히 그의 모든 걸 앗아가야 했다.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민준 씨 모르게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두겠어요. 하지만 나는 차갑게 웃었다. 늦었어요. 당신의 행복이 내 인생을 빼앗았으니까 나도 당신의 걸 빼앗을게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뭐 하려는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결혼 반지를 봤다. 당신 남편분 알면 어떨까? 그날부터 내 삶은 복수로 물들었다. 나는 소연의 남편을 추적했다. 그는 대기업 임원, 안정된 가정의 가장. 나는 익명 이메일로 증거를 보냈다. 사진 한 장, 그들의 불륜 장면. 며칠 후 소연의 전화가 왔다. 당신이 한 짓이야? 제발 그만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속삭였다.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민준이가 당신을 선택한 대가예요. 민준은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는 사업 미팅을 하며 소연과 몰래 만났다. 나는 그걸 지켜봤다. 카페 창가에서 그들의 손이 스치는 걸 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회사에 잠입했다. 청소부로 위장해 서버에 바이러스를 심었다. 그의 데이터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 이메일, 계약서, 모든 게. 한 달이 지났다. 그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철수하고 직원들이 그만뒀다. 그는 집에 와서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날 배신한 거지?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걱정 마, 같이 이겨내자.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내가 날 배신한 대가다. 소연의 삶도 무너졌다.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직장을 잃고 친구들을 잃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죽고 싶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공정해야 한다. 그녀가 나에게 한 짓처럼. 이제 민준의 차례였다. 그의 사업 파산 소식이 뉴스에 나왔다. IT 스타트업 박민준 대표, 부정 의혹으로 조사 착수. 그는 집으로 달려왔다. 얼굴이 헬쑥했다. 지은아, 나 끝났어.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눈에는 이미 칼날이 서렸다. 파산의 충격은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그 야심찬 남자가 아니었다. 매일 아침 소파에 누워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의 중얼거림이 집 안을 메웠다. 나는 그를 돌봤다. 밥을 차려주고 술을 따라주고 그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그의 절망을 더 깊게 파고들게 해야 했다. 경찰이 집에 왔다. 박민준 씨,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들은 그의 사업 부정을 캐묻기 시작했다. 세금 탈루, 횡령, 불법 대출. 나는 옆에서 지켜봤다. 그의 손이 떨리는 걸. 지은아, 나 어떡해? 감옥 갈 것 같아. 그는 울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눈물. 하지만 그 눈물이 내 가슴을 울리지 않았다. 대신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가 나를 버리던 그날. 지은아, 미안해. 나 소연이를 사랑해. 너랑은 더 이상 안 돼. 그의 그 말. 그때 나는 무너졌지만 이제는 그가 무너지는 차례였다. 나는 그의 변호를 맡아준 척했다. 내가 도와줄게. 증거를 모아서 싸워보자. 하지만 실제로는 증거를 더 모았다. 그의 회사 서버에서 훔친 파일들, 소연과의 이메일, 심지어 그의 비밀 계좌. 나는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추가 증거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의 구멍을 메우지 않고 더 파고들었다. 소연은 사라졌다. 그녀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전화는 꺼져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녀는 남편의 이혼 소송으로 모든 걸 잃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갔다는 소문. 나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서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너도 나처럼 아팠을까? 그 생각이 스치면 나는 이를 갈았다. 동정은 복수의 적이다. 민주는 술에 빠졌다. 매일 밤 막걸리를 들이키며 과거를 회상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소연이랑은 실수였어. 너만 사랑했어. 그의 고백이 쏟아졌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그는 후회했다. 사업이 무너지면서 소연이 그를 버린 걸 알게 됐다. 그년이 돈 없다고 도망쳤어. 그는 웃었다. 비참한 웃음.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새 시작은 없었다. 나는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에게 맡겨놓은 상태.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에 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한강변.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용서해줄래? 다시 시작하자.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다. 내가 날 버린 대로 나도 널 버리게. 다음 날 경찰이 다시 왔다. 이번엔 구속영장. 박민준 씨 체포합니다. 그는 저항했다. 지은아, 도와줘. 그의 외침이 집 안을 울렸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자업자득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는 끌려갔다. 감옥으로. 그의 눈빛, 그 공포. 그게 내 첫 번째 승리였다. 감옥 생활은 그를 바꿨다.
한 달 후, 면회 때 그는 초췌했다. 지은아, 나 여기서 미쳐. 소연이 생각도 안 나 너만 보고 싶어. 그는 울었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왜 나를 버렸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사업 스트레스. 소연이가 위로가 됐어? 하지만 후회해. 제발, 이혼하지 마. 그의 말에 내 가슴이 저렸다. 하지만 그건 분노였다. 너의 행복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의 재판을 지켜봤다. 법정에서 그는 변명했다. 모두 오해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의 변호사는 나를 가리켰다. 부인분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했어요. 불륜도, 부정도 내 말에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은아. 왜, 재판은 유죄. 징역 3년.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함. 내가 한 짓이 옳았을까? 복수는 나를 구원할까? 아니면 더 깊은 구렁으로 끌어들일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연이 돌아올 테고 민준의 후회는 더 커질 테다.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준이가 잡혔대. 당신 집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물들었다. 나는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시작한 거야. 그녀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나도 다 잃었어. 아이들 때문에 사는데 나는 끊었다. 그녀의 고통이 내 약이 됐다. 이제 나는 자유였다. 하지만 자유는 무거웠다. 민준의 빈자리가 집을 채웠다. 그의 옷, 그의 냄새. 나는 그것들을 태웠다. 불꽃 속에서 과거가 타들어갔다. 하지만 쟤는 남았다. 내 마음속 쟤. 민준이 감옥에 간 후 내 삶은 이상하게 평온해졌다. 강남의 아파트는 더 이상 우리 둘이 아니었다. 홀로 서 있는 나의 요새. 나는 직장을 구했다. 카페 바리스타. 손님들의 미소가 일상의 소음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악몽이 왔다. 그의 비명, 소연의 울음. 복수의 대가가 나를 갉아먹었다. 소연이 나타났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변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졌다. 커피 한 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녀를 봤다. 여기 잔을 건네며 속삭였다. 오랜만이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당신. 여기서 일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당신처럼.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왜 그랬어? 그녀가 물었다. 민준이를 그렇게 만들다니. 나는 웃었다. 당신이 날 배신한 대로. 공정하잖아.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후회해. 남편이 날 버렸어. 아이들은 나 없이 살고 싶대.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다. 불륜의 끝, 파괴된 가정. 나는 들었다. 하지만 동정은 없었다. 그게 당신의 행복이었어. 이제 느껴봐. 그녀는 일어났다. 복수로 행복해질 것 같아? 너도 망가질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사라졌다. 하지만 그 말은 내 가슴에 박혔다. 망가질 거야.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복수가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민준의 편지가 왔다. 감옥에서. 지은아, 나 매일 너 생각해. 잘못했어. 풀려나면 무릎 꿇고 빌게. 그의 글씨가 떨렸다. 나는 찢었다. 하지만 조각을 모아 다시 읽었다. 후회. 그 단어가 달콤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 기다릴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걸 포기해. 그의 답, 뭐든 할게.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의 출소 후 그는 아무것도 없을 테다. 집도, 돈도, 명예도. 나는 그를 다시 받아들일 척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그의 완전한 파괴. 정신적, 영적. 나는 심리학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 조작, 가스라이팅. 그의 약점을 파고들 계획.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 거리를 물들였다. 나는 카페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 손님 한 명,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매일 오네요. 이름이 뭐예요? 그의 미소가 따뜻했다. 이재훈. 그래픽 디자이너. 우리는 대화했다. 인생 힘들 때 커피가 위로가 돼요.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하지만 재훈과의 만남은 복수의 일부였다. 아니, 처음엔 그랬다. 그를 이용해 민준을 자극할 생각. 하지만 점점 그의 진심이 나를 흔들었다. 지은 씨, 상처가 많아 보이네요. 이야기해 볼래요?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다. 나는 망설였다. 아직 안 돼. 민준의 출소 날이 다가왔다. 나는 감옥 앞에 섰다. 그는 나왔다. 야위고 머리는 길게 자랐다. 지은아, 의 그는 달려와 안겼다. 그의 몸이 떨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집에 가자. 차 안에서 그는 울었다. 고마워. 너 없인 못 살아. 나는 운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내 무덤이야. 집에 도착하자 그는 무너졌다. 빈집, 그의 물건 하나 없는? 모든 게 사라졌어. 나는 말했다. 내가 팔았어. 빚 갚으려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그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그날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웠다. 그의 손이 내 몸을 더듬었다. 나는 밀어냈다.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는 사과했다. 미안. 서두른 것 같아.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변했다. 지은아, 나 일자리 구할게. 너 피곤할 텐데. 그의 노력. 그는 편의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근무.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 웃었다. 오늘 손님한테 칭찬받았어. 나는 지켜봤다. 그의 변화. 후회와 노력. 하지만 그게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재훈의 전화가 왔다. 오늘 저녁 어때요? 산책가요. 나는 망설였다. 좋아요. 한강변에서 우리는 걸었다. 그의 손이 스쳤다. 따뜻함. 지은 씨, 행복해 보이네요. 나는 눈물을 참았다. 행복. 그 단어가 다시 독처럼 느껴졌다. 민준에게 재훈의 존재를 알렸다. 일부러. 카페 손님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 질투. 그게 시작이었다. 그는 더 노력했다. 꽃을 사오고 저녁을 요리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 뒤에 불신이 피어났다. 너 잊어버릴 생각이야. 밤에 그는 물었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사랑은 없었다. 복수만 있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찔렀다. 소연이 생각나. 일부러. 그는 화를 냈다. 그년 이름 왜 꺼내? 잊었어. 그의 분노가 폭발했다. 싸움. 유리컵이 깨졌다. 그의 손에 상처. 피가 흘렀다. 미안해. 그는 울었다. 나는 붕대를 감아주었다. 괜찮아. 우리 문제야. 소연이 다시 연락했다. 민준이 출소했대. 조심해. 그녀의 경고. 나는 웃었다. 너도 조심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끊었다. 하지만 그 후 익명의 위협이 왔다. 너 죽여버릴 거야, 소연의 남편? 나는 공포를 느꼈다. 복수가 나를 넘어섰다. 재훈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는 나를 위로했다. 지은 씨, 과거를 놓아줘. 새 삶을 살아.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어쩌면 복수를 멈출까? 하지만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배신. 아니. 끝까지. 여름 더위가 서울을 휘감았다. 민준의 변화는 지속됐다. 그는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지은아, 나 이제 제대로 할게. 너랑 행복하게.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시계를 봤다. 복수의 타이머가 똑딱거렸다. 그의 완전한 파괴까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재훈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데이트를 했다. 영화관, 공원, 작은 식당. 그의 손을 잡을 때 잊힌 감정이 되살아났다. 재훈 씨, 나 아직 아파. 나는 고백했다. 그는 안아주었다. 천천히. 내가 기다리게. 그의 따뜻함이 나를 녹였다. 하지만 죄책감이 따랐다. 민준을 이용하는 나의 재훈을 이용하는 나. 복수는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민준은 눈치챘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늦게 돌아오자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어?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친구 만나. 나는 거짓말했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다. 남자친구, 침묵. 그의 주먹이 쥐어졌다. 너도 날 배신하는 거야? 폭발. 그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나 감옥 갔을 때 너 뭐 했어? 다른 남자 만난 거지? 나는 맞받아쳤다. 내가 먼저 배신했어. 소연이랑 과거가 되살아났다. 그의 불륜, 내 고통. 우리는 싸웠다. 그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놔.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웃이 문을 두드렸다. 그는 멈췄다. 미안. 화가 나서 그는 무릎 꿇었다. 지은아, 제발 떠나지 마. 나 너 없인 죽어. 그 밤, 나는 도망쳤다. 재훈의 아파트로. 도와줘. 그는 안아주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민준의 배신, 복수, 재판. 재훈의 눈이 커졌다. 지은 씨, 그건 너무 멀었어. 멈춰.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이미 시작됐어.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돌아와. 나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갔다. 집은 엉망이었다. 깨진 유리, 그의 피 묻은 손. 그는 울고 있었다. 나 자살할 뻔했어. 칼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놀라서 안겼다. 왜 그래? 왜 나한테 이러? 그의 고백이 이어졌다. 감옥에서 배운 것들. 고독, 후회, 그리고 소연에 대한 증오. 그년이 날 함정에 빠뜨렸어. 돈만 노린 거야. 그는 말했다. 나는 들었다. 그의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만 그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의 변명, 민준의 눈물. 누가 진짜 피해자일까? 나는 복수의 다음 단계를 실행했다. 그의 옛 투자자들에게 연락. 박민준이 다시 사업하려 해요. 하지만 과거가 소문이 퍼졌다. 그는 일자리를 잃었다. 공장 주인이 너 같은 놈 필요 없어라고. 그는 집에 와서 무너졌다. 왜 또? 나는 위로했다. 새 일자리 구자. 하지만 그의 절망은 나를 자극했다. 재훈과 헤어지자고 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재훈은 아팠다. 지은 씨, 복수로 인생 버리지 마. 그의 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나는 민준에게 돌아갔다. 소연이 찾아왔다. 이번엔 무장했다.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김지은. 나와. 그녀의 눈은 미쳤다. 민준이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너 때문에. 그녀는 칼을 들고 있었다. 민준이 막아섰다. 소연아, 그만해. 싸움. 칼이 스쳤다. 민준의 팔에 상처. 피가 흘렀다. 경찰이 왔다. 소연은 체포됐다. 살인 미수로. 병원에서 민준은 나를 봤다. 고마워. 너 덕에 살았어.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함.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어쩌면 용서할까? 하지만 그의 전화가 울렸다. 익명. 박민준, 내 불륜 증거 아직 있어. 조심해, 나의 짓. 그는 의심했다. 지은아. 나는 부정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했다. 오랜만에. 그의 몸이 내 안으로. 하지만 쾌락 뒤에 공허. 나는 속삭였다. 사랑의 거짓. 그는 나도라고. 진심. 재훈의 메시지, 행복해지길. 그는 사라졌다. 내 선택. 복수의 길. 소연의 재판. 나는 증언했다. 그녀가 먼저 시작했어요. 유죄. 그녀의 눈빛, 절망. 이제 그녀의 차례. 민주는 회복됐다. 지은아, 우리 이사 가자. 새 도시에서. 그의 제안. 부산. 제주. 나는 동의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마지막 계획. 그의 모든 걸 앗아 떠나기. 부산으로의 이사는 복수의 클라이맥스였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 정착했다. 바다 냄새가 스며든 집. 민주는 낚시 배에서 일했다. 지은아, 여기서 새삼 행복할 거야. 그의 미소가 밝았다. 나는 따라 웃었다. 하지만 내 가방 속 USB, 마지막 증거. 그의 완전한 파멸 카드. 부산 생활은 달콤했다. 아침에 바다 산책, 저녁에 생선구이. 그는 변했다. 과거 잊자? 너만 있으면 돼. 그의 손길이 부드러웠다. 나는 응했다. 하지만 밤에 혼자 계획을 다듬었다. 그의 옛 동업자, 빚주들. 그들에게 연락. 박민준이 부산에 있어? 돈 받아. 첫 번째 타격. 채권자들이 왔다. 빚 갚아. 민준의 얼굴이 창백했다. 지은아, 숨겨둔 돈 없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 잃었어. 그는 울었다. 왜 나만? 그의 절망이 커졌다. 나는 임신했다. 아니, 가짜. 약으로 배를 부풀렸다. 민준아, 우리 아기 생겼어. 그의 눈이 빛났다. 정말. 나 아빠. 그는 기뻐했다. 병원 검사까지 속였다. 그의 희망. 그걸 짓밟을 때가 왔다. 소연의 소식. 그녀는 감옥에서 자살 시도. 미안해 라는 편지. 나는 찢었다. 그녀의 고통이 내 연료. 재훈에게서 연락. 부산. 잘 지내. 나는 답했다. 행복해. 거짓.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그리웠다. 민준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채권자 폭행. 그는 다쳤다. 병원에서 지은아, 나 포기할래. 그의 말, 나는 싸워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끝. 마지막 밤, 나는 USB를 열었다. 모든 증거. 그의 불륜, 부정, 소연과의 거래. 익명으로 언론에. 다음 날, 뉴스. 전 IT CEO 박민준, 추가 부정 폭로. 경찰이 다시 왔다. 도주 의심리. 그는 끌려갔다. 지은아. 배신자. 그의 비명. 아기. 가짜. 나는 병원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다.
부산 바다 앞 나는 서 있었다. 파도 소리, 눈물, 승리. 하지만 공허. 소연의 편지 다시. 너도 고통받아 음았다. 나는 고통받았다. 재훈에게 전화. 만나줄래? 그의 대답. 언제든. 복수의 끝, 하지만 상처는 영원. 민준의 재수감은 그의 인생을 끝냈다. 징역 7년. 추가 혐의로. 그는 법정에서 나를 저주했다. 김지은, 내년이 날 망쳤어. 왜? 그의 눈은 미쳤다. 나는 차갑게 봤다. 내가 시작한 거야? 행복 찾던 내 선택이 판사가 말리자 그는 무너졌다. 울음.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다. 나는 부산을 떠났다. 서울로. 재훈이 기다렸다. 지은아, 이제 쉬어. 우리는 함께 살았다. 그의 아파트, 따뜻한 밥상. 하지만 밤의 악몽. 민준의 비명, 소연의 칼. 소연은 출소됐다. 2년 만에. 그녀는 나를 찾았다. 카페에서.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 나는 고개 끄덕였다. 내 삶은, 그녀는 웃었다. 망가졌지? 하지만 재건할게. 아이들 위해 그녀의 눈에 힘, 나처럼. 나는 물었다. 후회해. 그녀는 매일 길하고. 우리는 울었다. 적의 눈물. 미안해. 서로의 말, 용서. 어쩌면. 민준의 편지 최종. 지은아, 나 죽을 것 같아. 사랑했어. 나는 답했다. 나도. 하지만 늦었어. 재훈과의 삶, 결혼. 아이, 진짜 아기. 그의 웃음소리. 행복. 하지만 그림자. 복수의 상처. 어느 날, 소연과 재회. 친구로. 우리, 새로 시작하자의 그녀의 말, 나는 동의. 민주는 감옥에서 죽었다. 자살.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울었다. 승리감. 슬픔. 복수는 공정했지만 나를 비웠다. 바다 앞, 바람. 민준아, 안녕, 속삭임. 파도가 씻어갔다. 내 죄. 이제 나는 산다. 상처 안고. 하지만 강하게. 복수의 교훈. 사랑은 조심히, 배신은 잊지 마. 행복. 찾았다. 진짜로.